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코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1편에서 줄거리를 부분에 설명을 살짝 했는데 미구엘이 주에 들어가서 음악가의 기타를 훔치다가 죽은 자들의 세계로, 사후 세계로 가게 되는 이야기까지 설명했고, 이제 메리골드 다리를 건너서 저승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혼자서 돌아올 순 없잖아. 그래서 조상의 축복을 받아야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조상을 찾아서 다니는 거지, 미구엘이. 조할머니 이멜다를 만났잖아. 그런데 이멜다의 축복을 받으려 하지 않고 유명한 음악가를 찾아서 다시 길을 나서잖아. 이유가 있었지? 조상의 축복을 받는 대신 조상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멜다가 내건 조건은 음악을 하지 말라라는 조건이라서 그 와중에 만난 사람이 헥터라는 사람이었던 거지. 헥터의 도움으로 이제 결국엔 그 음악가를 만나는데 알고 보니 그 음악가는 진짜 자기 조상이 아니었지. 진짜 조상은 헥터였어. 그렇지. 오히려 헥터였었고 음악가의 배신으로 헥터가 죽게 되고 헥터의 음악까지도 그 음악가가 뺏었다는 알게 되면서 미구엘이 이제 헥터와 이멜다의 축복을 받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지. 헥터의 첫 등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으로 가는 길이 메리골드 다리인데 헥터는 후손들에게 너무 미움을 받아서 그 사진이 재단에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그 메리골드 다리를 건널 수 없었잖아. 우리도 그 할머니 댁에 가면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사진이 있는 걸 너도 본 적이 있지. 그게 참 그냥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 이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엄마가 모두 다 그분들의 사진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엄마는 코코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미구엘이 이제 헥터와 함께 그 음악가를 찾아다니는 와중에 그 헥터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헥터의 친구가 그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도 갑자기 없어지잖아. 더 이상 그 죽은 사람을 기억해주는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도 없어지는 그 장면이 꽤 충격적이고 무거운 메시지를 줬었던 것 같아. 엄마는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지금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거든. 엄마가 아는 죽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을 좀 많이 기억해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 조상들이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러게, 그 영화에 나오는 죽은 자들의 날은 멕시코에서 진짜 국경일로 3일 정도 치러지는 아주 유명한, 그날 보면은 네가 말한 메리골드 다리를 영혼들이 다 건너와서 그걸 보면서 아, 죽어서도 가족들이 만나는구나. 그게 되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후세계나 죽음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잖아, 사람들은. 여기서 잠깐,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죠. 이것 또한 심리학적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실존주의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실존적 불안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실존하는 상황의 주된 특성 4가지 실존적 불안을 누구나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실존적 불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것으로 여겨져서 억압되거나 회피하려 하죠. 4가지 실존 불안 중 하나, 그 중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저승이 생각보다 무섭지 않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 내가 저승에 가도 다시
미리 가셨던 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타이틀로 잡은 건 죽음과 애도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의 중요성? 이거를 보여줬던 영화였던 것 같아. 죽은 사람을 사진을 올려놓고 있는 것도 가족이니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는 이제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성공과 명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소중함,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가족들하고 많이 사랑하고 오래오래 그 가족을 기억하고 계속 뭔가 삶은 이어져 있다는 거 그렇게 또 느껴졌어. 그 가족이라는 끈으로 계속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엄마도 들었던 것 같아. 만약에 근데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인들이 기억해주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가 관계라는 게 꼭 가족만 있는 건 아니잖아.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긴 하지만 친구도 있고, 그치? 그리고 연예인이나 유명한 작가나 위대한 인물들 중에 이순신 장군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계속 기억해주고 있고, 우리 전에 했던 기영도 시인이나 윤동주 시인이나, 그러니까 너무 가족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을 기억해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 그리고 기억이라는 우리의 능력?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한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일이고, 그것은 정말 영혼을 파괴하는 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참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네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족들과의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도 오래오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네. 안녕.